맑고 깊은 가을밤, 무수한 별들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흐릿한 얼룩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대상입니다. 그 흐릿한 얼룩의 정체는 무려 250만 광년 밖에 자리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바깥에 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별들의 섬이죠. 흐릿해 보여도 그 안에는 무려 1조 개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별의 수만 따지면 우리 은하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닿은 저 빛은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떠난 빛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 은하의 아주 오래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은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우주에서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다가오는 속도는 초속 110km. 매 순간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씩 쉬지 않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이 두 거대한 나선 은하의 만남은 우주가 이미 예고해둔 가장 거대한 충돌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뒤, 그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 지구의 밤하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날 하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이웃입니다. 그 지름은 무려 22만 광년, 우리 은하보다도 훨씬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수십 개의 작은 은하들은 국부 은하군이라 불리는 한 무리를 이루며 함께 우주를 떠돕니다. 이 무리는 서로의 중력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는 와중에도 흩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바로 그 중력이 250만 광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도 안드로메다를 천천히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돌이 정말 일어난다는 걸 인류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100년이 넘도록 안드로메다의 빛을 집요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의 빛은 색이 파란 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천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 나타나는 청색편이라는 신호입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안드로메다 별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수년에 걸쳐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정면 충돌에 가까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만남에는 세 번째 손님이 함께 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부은하군의 셋째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입니다. 사실 이런 은하 충돌은 우주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역시 먼 과거의 수많은 작은 은하들을 삼키며 지금의 거대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뒤입니다. 우리로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아득한 미래의 일이죠. 그 순간이 오면 마주 달려온 두 은하의 가장자리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닿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중력이 상대의 나선팔을 길게 잡아 느려 우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별들의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은하가 정면으로 부딪혀도 별들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별로 빽빽하게 차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별과 별 사이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설 만큼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태양 크기로 줄여보면 축구공 2개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별 사이는 비어있죠. 그래서 두 은하는 요란하게 부딪힌다기보다 서로를 유령처럼 조용히 통과해 지나갑니다. 하지만 별이 아닌 것들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바로 은하 곳곳을 채우고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가스가 부딪혀 강하게 압축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파괴의 현장처럼 보이던 충돌의 한복판이 오히려 갓 태어난 수많은 별들로 눈부시게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에 놓인 우리 태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태양이 산산이 부서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아주 멀리 튕겨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더 멀어져 지금보다 훨씬 외롭고 어두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의 공전 궤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과 함께 지구도 통째로
은하 속 새로운 자리로 조용히 옮겨질 뿐이죠. 그리고 그 무렵이면 지구에서 올려다보는 밤하늘의 모습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드로메다가 밤하늘에서 점점 커지며 한쪽 하늘을 통째로 가득 채워갑니다. 이윽고 두 은하가 서로 뒤엉키기 시작하면 밤하늘 전체가 별과 성운의 빛으로 활활 불타오릅니다. 만약 그 하늘을 올려다볼 누군가가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그는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을 두 눈에 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돌은 단 한 번의 부딪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나쳐 멀어진 두 은하를 중력이 다시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멀어졌다가 다시 부딪히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두 은하는 수억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하나로 뒤섞여 갑니다. 그러는 사이 각 은하의 중심에 자리했던 두 초거대 블랙홀도 서로를 향해 천천히 나선을 그리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시공간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중력파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약 60억 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 두 은하는 마침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집니다. 익숙했던 나선팔은 모두 사라지고 수천억 개의 별이 공처럼 둥글게 뭉친 거대한 타원 은하가 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롭게 태어난 은의 이름까지 미리 붙여두었습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친 이름 밀코메다입니다. 새 별을 만들 가스를 대부분 써버린 밀코메다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별이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늙은 붉은 별들만 고요히 빛나는 조용한 노년의 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대한 미래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조용한 슬픔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충돌이 절정에 이를 무렵이면 우리 태양은 이미 늙을 대로 늙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크게 부풀어 붉은 거성이 되고 그 뜨거운 열기에 지구의 푸른 바다는 아주 오래전에 모두 말라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은하 충돌을 정작 지구 위에서 올려다볼 사람은 아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짧고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45억 년은 감히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아득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가을 하늘에 떠있는 저 흐릿한 얼룩은 언젠가 우리 하늘 전체를 뒤덮게 될 운명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던 이웃이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 은하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먼 미래의 모습입니다. 가장 멀리 있던 이웃이 언젠가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되는 이야기, 우주는 이렇게 늘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이 아득한 우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45억 년 뒤에 그 장엄한 밤하늘을 단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올려다본 우주의 경이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